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리튬 배터리 폭락 시그널 2차 전지 LNF 후속 매년 60% 16배 성장하는 이 주식으로 갈아타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 자, 리튬 배터리 폭락 시그널이 왜 나왔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60%씩 16배 성장하는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 60%이기 때문에 16배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황적인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의 종목이 아니라 나는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니 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단타 매매 참여라든지 이런 매매를 통해서 함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SI 리소스 3%, 자 캠시스 같은 경우도 2,400원에 오늘 금일 매도하면서 15%, 어제는 코드네이처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지니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리튬 배터리 폭락 시그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탄산 리튬이 뭐다? 톤당 1억 원을 첫 돌파했다. 그래서 물량 확보에 정부도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뭐야, 그럼 탄산 리튬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리튬 관련돼 있는, 리튬 배터리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혜가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수혜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혜였어요. 왜?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탄산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했다? 모두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뭐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제 코스닥 대세는 뭐였냐?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로 리튬으로 갈아타면서 뭐했다? 리튬만 갈아타면 뭐예요? 리튬만 붙으면 상한가 직행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뭐예요? 리튬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지금 역시도 톤당 1억이 돌파하면서 1억 원 돌파하면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리튬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게 뭐였냐? 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리튬 수혜주들이 이렇게 올랐냐고 하면은 당연하게 지금까지는 뭐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이 리튬이었기 때문에, 리튬이었고 이것이 공급난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상 최고 폭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은 무너지지만 2차 전지, 뭐요?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도 사실 뭐 리튬 가격 상승만 본다고 하면 리튬 관련주를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But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튬 배터리 폭락 시그널이라 했잖아. 왜 리튬 배터리가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 리튬 배터리 관련돼 있는, 리튬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전기차의 경쟁은 뭐야? 전기차의 경쟁은 가격 경쟁이다. 가격 경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기차 업체들이 뭐예요? 배터리를 더 싸게 만들라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살을 건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사실 낮춰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이제 낮춰야지만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가는 이 배터리 전기차 업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는 무엇에 집중을 했냐고 하면요, 더 싸게,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을 더 짧게, 그리고 주행거리는 더 길게, 이 세 가지의 핵심적으로 전기차 업종들이, 전기차 기업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투자를 하고 목숨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요, 리튬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뭐가 문제가 돼? 전기차 업체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인 뭐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종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고 하면요, 전기차 업종들은 뭐예요? 원재료들이 급등하니까 배터리 업계에서도 재활용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대체재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이 투자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대체재가 지금 문제가 되었다. 대체재가 이제 뭐가 됐는가? 부각이 되었다는 거, 부각이 되었다는 건데, 오늘 제가 딱 여기서 얘기하는 게 리튬 배터리 폭락 시그널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이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와버리죠. 뭐가 나옵니까? 자, 오늘 장중에 10월 12일 11시에 나옵니다. 뭐요? 리튬 이온 전지 비켜라. 고용량 나트륨 전지 상용화의 청신호.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나트륨 전지의 실용화를 앞당길 응급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해서 뭐 충방전 용량 2배 이상 효율 3뭐 쭉쭉쭉 얘기 나오는데,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나트륨 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데 있어서 이 대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사실상의 이 리튬 이온 전지, 이게 오늘만 해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 과거에도 보면은 최근에죠. 8월달, 9월달에도 러시아 연구팀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난제 에너지 밀도 풀었다라고 하면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에 다가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예요? 시장이 나트륨 전지,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전고체 나트륨 이온 전지가 뭐예요? 등 차세대 전지 초격차 실현 나서 정부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에 팔을 걷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요, 리튬 이온 전지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제조 분야에 있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리튬 이온 전지는 이론적 용량 성능과 가격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전지 경쟁성이 높은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지 해수전지 등 차세대 전지의 기술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기업적으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뭐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뭐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것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 한계치, 그 다음에 이게 가격까지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 타이밍에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지금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뭐다? 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세대 전지가 나트륨 이온 전지고, 그럼 나트륨 이온 전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요, 리튬 이온 전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리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리튬이 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은 리튬 이온 전지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 파동을 누가 다 받는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다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보면 뭐라고요? 과거에도 그래가지고 나트륨 이온 전지 열풍하면서 트렌드로, 신투자 트렌드로서 이제 부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테마주로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은 아직 테마주로 형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크게 갈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찾아봐도 뭐라고 한다? 나트륨 2차 전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뭐라고 해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전지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학사전에 봐도 뭐라고 합니까? 자, 리튬 2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어학사전 자체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뭐를 대체한다고? 리튬 2차 전지를 대체한다고. 그럼 나트륨 2차 전지가 상용화되면 리튬 이온 전지는 그대로 하한가 가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나트륨 이온 전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요,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언제부터 양산할 수 있느냐? 지금 2023년도부터 양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산을 장담한다고요, 지금 CATL, 중국의 이제 배터리 기업 관련해가지고 2023년부터 양산을 장담한다고 하면은, 이제 2023년도부터 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뭐가 된다? 상용화를 진행한다는 거고,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가 된다? 2023년도부터는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우리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제는 시세를 줄 때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LNF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나트륨 나트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자, 나트륨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라 생각해요. 뭡니까? 가성소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나트륨 배터리 자체로서는 중국에서 좀 이슈가 됐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 확실히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나트륨 관련돼서 좀 엮는다고 하면은 가성소다 정도.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으로서 부식성이 강함으로 가성소다라고 한다. 그래서 수산나트륨을 공업적으로 생산했고, 수산나트륨을 관용명, 염기성 제독제 해가지고 쭉쭉쭉 가성소다를 뿌리고 쭉쭉쭉쭉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수산화 리튬처럼 지금 당장 시장에 나트륨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수산화 나트륨이고, 이것이 뭐다? 이제 가성소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 가성소다
관련 수혜주를 사보자라는 거죠. 가성소다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요. 사실 뭐 지금 과거에도 이슈가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배터리 필수 재료 가성소다. 석유화학업계 게임 체인저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큰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큰 기업들에서도 우량한 이 기업들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만큼 가성소다 자체, 그러니까 얘 자체로서도 뭐가 되냐고 하면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가 가성소다예요. 어쨌든 그런 종목이 지금 이제 석유화학 게임 체인저 될까? 과거부터 기대감은 있었던 거고 이제 이 가성소다가 뭐 한다? 이 2023년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는 순간, 양산되는 순간 가성소다 관련주들의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백광산업. 사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보면은 아무래도 뭐 좀 곧 이 쌍봉 맞고 뒤지기 딱 좋잖아요. 뭐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쌍봉 맞고 뒤지기 딱 좋은 날씨의 자리여가지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신고가가 될지 뭐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지만 뭐 가격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구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건 백광산업이다. 근데 백광산업이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이거 신 검은색이라는 게 신용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털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하방에서 분할매를 잘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백광산업이 배터리 양극재 사용 가성소다 수요 증가를 호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산업은 염화 나트륨으로서 나트륨입니다. 원료로 알카리유약, 염소를 생산한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체다. 그래서 얘는 가성소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용 가성소다가 뭐예요? 수요가 10년대 뭐 한다? 16배가 전망되어 있다. 성장 전망.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뭐 여기다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아까 매년 60%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년 60%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자,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 백광산업 아까 찾아놨던 것 중에 여기 있죠? 배터리 양극재, 필수 소재, 가성소다가 뭐 한다? 매년 60% 성장한다. 매년 60% 성장하고 있고요. 배터리사 양극재 생산 공정 쭉쭉쭉 해가지고 매년 60% 성장하니까 총 16배.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사갔을 때 앞으로 뭐예요? 16배까지 다 때려 먹는다고 하면요. 그 성장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회복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백광 소재를 소개시켜 드리겠다. 단 말했다시피 신용이 좀 털려야 돼요. 그래서 신용 털리는 거 보시고 하방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종목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매 포지션을 취하면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진이강태공을 다운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